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3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윤석열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로부터 20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의 자폭 테러였습니다. 그 자폭 테러의 범위가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특히 중소기업체입니다. 이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입니다. 보수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하면은 거의 무조건 보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오늘 동아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3일 계엄 사태 이후 주문이 거의 끊겼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중동 전통 어복용 직물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상웅 한신특수가공 대표 72살입니다. 대표는 지난 18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 불안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부터 이어진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치명상을 입고 있다. 해외 수출의 차질을 빚는 데다가 환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달러당 1,45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인건비, 값싼 중국산과의 출혈 경쟁 등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중소제조업체들은 탄핵 정국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하소연한다. 중소제조업 생태계는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올해 10월 전국 공장 경매 건수는 327건이었다. 2021년 3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다. 경매로 나온 공장들이 새 주인을 찾은 낙찰률도 30%를 밑돌았다. 망한 곳은 많은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이들이 적다는 이야기다. 자, 여기 하필 한신특수가공이란 이 회사를 사례로 들었는데 이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골수 지지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의 이런 처지에 빠진 것은 그가 종북 세력과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 전문가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들어가서 차분하게 자신의 아젠다와 목표를 생각해야 할 그 시점에 느닷없이 나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석을 부리는 건지 이게 무슨 깽판을 부리는 건지 그러면서 갑자기 국방부를 딱 찍어가지고 2달 안으로 짐 싸고 나가 하고 그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벌써 중도 젊은층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습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되었으면 자신을 당선시킨 2030 중도층, 보수층 연합 구도를 깨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욱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그 연합 구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취임하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게 끝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반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휘하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아주 치사한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2030 그리고 중도층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50%에서 2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지난 총선 직전에는 의료 대란을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한때 의료 대란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2030 중도층 이준석 의사들을 내치다가 결국 자멸의 길을 걸었는데 그 자멸의 끝판왕이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 비상계엄령 선포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하필 대구의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내부 총질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임기 내내 내부 총질을 합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 주술과 음모론이 뒤엉킨 윤석열 주변의 지저분한 어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이번 계엄령 선포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이번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 정보사령관이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경기도에서 점집을 만들어 가지고 보살 일을 했다는 게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주술과 음모론에 휩싸여 가지고 내부 총질하다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윤석열의 최근의 행태를 분석을 하는데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대 중독이라고 그래요.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그거 다 합치면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미친 짓입니다. 미친 계엄 선포였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즉 자기 주변부터 공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려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김건희라는 분도 주술을 좋아하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선동 음모론 유튜브를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란 말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 가장 많이 써먹은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변명을 하면서 쏟아나온 말의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주간조선 팩트체크에 의하면은 음모론자들, 음모론 유튜버가 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 담화문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정부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짓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페이크 뉴스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이란 사람을 지금도 편들고 있는 이 추운 날에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지키자고 하는 이른바 보수, 그건 가짜 보수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암에 걸려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사지가 절단되어도 의족다는 방법이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영혼이 망가지면은 부재불능입니다. 이렇게 계엄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대구에 사는 중소기업 사장을 괴롭히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은 미친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감사합니다.